네, 안녕하세요. 의약품과 약국을 스마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DRX의 이정훈 과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어떤 얘기를 해볼 거냐면 약값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싶어요. 약국 이용하면서 궁금한 부분들이 사실 약값 그쪽 관련된 게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똑같은 처방전인데 같은 약국 가서 타는데도 갈 때마다 약값이 좀 달라진 경우라든지, 아니면 이 처방전을 가지고 요 약국 갔을 때랑 저 약국 갔을 때랑 약값이 계속 다른 경우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혼란이 있었던 부분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오늘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사실 약값과 관계된 부분이 생각보다 좀 복잡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설명해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최대한 일반인 버전으로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가장 이제 피부로 좀 와닿을 수 있는 포인트만 잡아서 한 7가지 포인트로 해서 약값에 대해서 좀 팁을 알려드릴 거고요. 차후에 다른 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좀 전문적인 내용을 섞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전문 의약품과 일반 의약품이라는 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반 의약품은 쉽게 생각하면 이제 의사나 치과 의사의 처방 없이도 비교적 부작용 우려가 좀 적어서 바로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의약품, 이 정도로 이해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 일반 의약품은 약국마다 가격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새우깡 같은 거 우리 살 때 편의점 가서 살 때 뭐 GS마다 다르고 뭐 CU마다 다르고 좀 그럴 수가 있고, 마트마다 또 다르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국도 사실 의약품 소매 업종이기 때문에 의약품 도매 업체에서 약을 사오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거래 업체와 거래를 하느냐, 구매 수량은 얼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약국 사입가가 또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 가격이 다양하게 형성되는 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 편차는 크지 않은 편이에요. 두 번째는요, 전문의약품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건데, 전문의약품은 급여약하고 비급여약으로 나뉘어요. 급여약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약이고, 비급여약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 적용을 못 받는 약이거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이 있게 드릴 말씀이 많은데 지금 이 편에서 드릴 건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간단하게 아실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급여약 같은 경우는 전국 어느 약국을 가도 가격이 똑같다. 제주도 약국을 가든 서울 약국을 가든 똑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비급여약 같은 경우는 일반 의약품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약국마다 가격이 좀 다르게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라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세 번째 정보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어떤 질환을 가지고 어떤 병원을 가느냐에 따라서 약값이 달라지는 경우인데, 가벼운 경증 질환 있죠. 감기라든지 소화 불량, 위역류 증상 뭐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이거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동네 병원이라고 하잖아요. 조그만 뭐 내과라든지 뭐 그런 데 가서 진료를 보지 않고 굉장히 큰 병원, 뭐 대학병원 같은 데 가서 진료를 보게 되면 훨씬 더 약값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경증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큰 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정한 부분인데, 본인 부담금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전체 약값의 30%를 환자가 부담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약국에 가서 계산할 때 전체 약값의 30%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나머지 70%는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약값이 보통 정해지는데, 요거를 감기인데도 큰 종합병원이나 큰 대학병원 가서 진료를 보게 되면 본인 부담금 비율이 40%, 50%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질환에 같은 약을 처방받는데도 작은 병원이 아니고 큰 병원에 가서 받게 되면 이제 많이 돈을 내게 되는 거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꼭 큰 병원을 가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진료 의뢰서 같은 거를 써줍니다. 작은 병원에서 진료가 안 될 경우는 큰 병원 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은 진료를 볼 때 돈을 이렇게 크게 내지를 않게 돼요. 다음으로 네 번째 정보 알려드릴게요. 야간 및 공휴일 할증 제도라는 건데, 이거 은근히 모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보통 평일에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그리고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포함된 날에는 기본적으로 할증이 조금 붙어요. 요거는 어느 정도 붙냐면 보통 500원에서 한 1200원 정도? 그 정도가 가산이 되게 되는데, 그건 어떻게 비율이 정해지냐면 처방 일수에 따라서 보통 정해지게 돼요. 그래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약을 90일치 처방받은 거랑 10가지 약을 3일치 처방받은 거랑, 당연히 약 개수가 많으니까 뭐 할증이 돼도 더 많이 되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90일짜리가 훨씬 더 할증의 폭이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산함에 있어서 좀 복잡한 부분이라 생략하도록 하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달라진다는 걸 좀 생각해 주셔서 여유가 되신다면 가능하면 평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 사이에 이용을 하시면은 조금 더 저렴하게 약값을 이제 내실 수가 있습니다.
네, 5번째 갈게요. 5번째는 일단 아까 본인 부담금 얘기를 잠깐 먼저 복습을 해볼게요. 일반적으로 급여가 되는 약 같은 경우는 총 약제비의 30%만 환자가 계산을 하고 70%는 나라에서 이제 보험으로 내준다고 그랬어요. 이게 일반적인 건데 총 약제비라는 거는 보통 약봉투에 보면 맨 위에 적혀 있습니다. 총 약제비가 얼마고 본인 부담금 얼마고. 그래서 총 약제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있죠. 그분들께는 할인이 되기 때문에 보통 균일가로 1,000원만 딱 내게 됩니다. 본인 부담금으로. 그래서 굉장히 약값이 확 떨어지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어서 아마 부모님들이나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제 모시고 약국 가신 분들은 가끔 느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약값이 싸다고. 근데 이것도 이제 경우에 따라 조금 달라요. 총 약제비가 10,000원 이하인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000원인데 10,000원에서 12,000원까지는 본인 부담금이 20%가 돼요. 아까 기본이 30%라고 했는데 조금 더 적게 내는 거죠. 근데 총 약제비가 12,000원이 넘어가 버린다. 초과한다. 그렇게 되면은 일반인과 똑같이 30%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도 좀 저렴한 며칠치 안 되는 감기약이나 뭐 위장약이나 이런 거 타실 때는 다 1,000원씩만 내실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약값 자체가 좀 비싼 약제비가 좀 높게 책정되는 약 같은 경우는 일반 20, 30대랑 똑같이 약값이 책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네, 6번째 정보입니다. 요거는 제가 약국에 있으면서 한 2-3번 정도 케이스를 봤어요. 요거 약을 이제 잘 타셔가지고 집에 가시다가 약을 이제 분실하신 거예요. 잃어버리셨어요. 근데 약을 어쨌든 먹어야 되니까 다시 이제 약을 타야 되잖아요. 근데 전문약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병원 진료를 또 보셔서 다시 처방을 받아야지만이 저희 약국에서 약을 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병원을 다시 갔다가 오시게 되면 병원에서도 한번 느끼셨을 거예요. 진료비가 좀 비싼데? 약국에 와서도 약값이 왜 이렇게 갑자기 비싸? 그 이유는 뭐냐면 정부에서 일단 보험을 한번 해줬는데 그런 분실이나 파손 등의 사유로 인해서 다시 한번 약을 타게 되면 또 한번 보험 적용이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전체 약값을 다 지불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약값이 갑자기 비싸게 책정이 된다고 느끼실 수가 있어요. 네, 마지막 7번째입니다. 마지막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약값 자체가 그냥 아예 달라져 버리기도 해요. 아까 처음에 설명드릴 때 전문약 같은 경우는 이 약값이 고정돼 있다 그랬잖아요. 급여약 같은 경우에. 근데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이 전문약값 고정된 약값 자체가 조금씩 변동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더 비싸지기도 하고 더 싸지기도 하고. 물론 그 폭은 굉장히 소폭입니다. 그래서 잘 못 느끼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보통은 그렇게 바뀌어가지고 이게 쭉 드시던 분들은 아시더라고요. 약값이 왜 조금씩 달라졌냐 하시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찾아보면 정부 고시에 의해서 약값 자체가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